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조건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화 말고도 여러 가지 병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폐질환이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떨어질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나 이제 오피오이드 같은 약제들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나라 남성들의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성기 질환, 폐렴이나 이제 심근경색 같은 병에서 떨어지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지나면 회복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급성기 질환 다시 측정을 해 보게 되고요. 만성 질환,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폐질환, 신장 질환 등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음주나 흡연 등에서 떨어질 수 있고 비만 등이 있는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건강한 노화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많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음주나 흡연을 하고 운동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노화보다는 빠르게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남성 경량이 잘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노화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나이가 들면 일정 부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떨어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중년 남성에서 절반 정도가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데 수면 문제가 있어서 남성 호르몬 저하를 일으킨 요인이 되게 되고요.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 예,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특히 음주나 흡연하고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 있고요. 단백질 섭취가 모자라는 경우, 특히 노인에서 식이 중에서 단백질 섭취가 모자란 경우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인 경우도 떨어질 수 있고요. 운동량이 적은 경우에 떨어질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여서 남성 호르몬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근데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으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서 우울감 같은 게 잘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수면 질이 떨어져서 잘 깨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복부 비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나중에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노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이 있는 경우에 남성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이제 성욕 감소가 있는 경우,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우울감이나 피로나 활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거나 당뇨병이나 아니면 복부 비만이 생겼다든가 골다공증이 생긴다든가 근육량이나 근력이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스테로이드나 오피오이드 같은 진통제를 복용한다든가 우울증으로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원인 중에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 경량이라고 하는 게 임상적인 특징적인 증상에서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남성 경량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병의 공복혈당 126, 당화혈소수 6.5 그처럼 남성 갱년기에 해당되는 남성 호르몬치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제 국가마다 아니면 학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5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이제 나노몰 퍼 리터라면 10에 해당되는데 요 정도 수치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남성 경량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12 나노몰 퍼 데시리터에 35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치료했을 경우에 성기능이나 체지방이 줄어들고 체지방이 이제 줄어들고 대지방 근육량 증가하고 혈당이나 이제 여러 가지 대사인자에 관계된 부분들은 호전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부분인데요. 혈액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 봤더니 아까 35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이상이면서 증상은 남성경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유전자가 그 사이 그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이라고 하는 요 CAG가
길게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롱 쉐이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경우에서 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뇌하수체 호르몬 증가돼 있거나 아까 기능을 하지 않는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혹시 이제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피로나 활력 감소로 내원한 66세 남성인데요.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서 2년 전까지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았는데요. 검사를 해 봤더니 아까 남성 호르몬이 8.38이니까 3.5보다 훨씬 높은데요. 증상은 전형적이면서 LH나 SHBG가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하나는 한 3 내지 6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해서 떨어지는 추세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증상이 전형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3 내지 6개월 정도 남성 호르몬 치료하면서 증상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남성 호르몬 중에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SHBG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HBG가 이제 너무 높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기능을 하는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총 남성 호르몬이 약간 높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노화 과정이 있거나 이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경우는 유전적 변이인데요. 전체 인구의 한 10 내지 20% 정도를 많이 차지할 정도로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전적 변이가 생기게 되면 SHBG 당길화라고 해서 이게 혈액 내에 이제 SHBG가 생기게 되면 이거 적절하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 없어지는 것들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 SHBG 포션이 증가해서 실제 기능을 하는 남성 호르몬 수는 많이 증가했지 않지만 전체 남성 호르몬 수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서 이제 이러한 SHBG가 증가하는 경우 이면서 남성연계에 해당되는 증상이 전형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이제 의심하는, 남성 호르몬 저하가 나타나는 남성 경계를 의심하는 증상과 징후에는 성적 증상에서는 이제 성적인 생각들이 감소하고 활동들이 감소하는 성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피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우울감이 생길 수 있고요. 짜증을 많이 내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 의욕이 떨어지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혈관 관계된 대사 기능에서는 비만이 생기다든가 대사 증후군이 생긴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